런던 출신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로버트 엘리샤는 수도의 워싱턴 스트리트에 위치한 추비스의 주인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으며 메아 셰아림에 살았고 2022년에 9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저명한 이스라엘 예술가였던 어머니에게 헌정된 갤러리입니다. JNS 미디어 허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영광입니다. 그럼 우선 정말 대단한 예술가셨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해 보죠. 네, 맞아요.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예술가셨고 성격도 정말 훌륭하셨어요. 실제로 어머니를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어머니는 매우 행복한 분이셔서 모두가 금방 어머니를 좋아하게 됐어요. 단순하고 간결하고 화려한 건 전혀 없었어요. 어머니의 섬세함은 모두 캔버스 위에 있었고 그것이 어머니의 의도였으며 사람들도 그렇게 봤어요. 사람들이 처음으로 본 거였어요. 유대인 세계를 생생한 색채와 낙관주의로 다루는 예술가는 처음이었죠. 정말 잘 해냈죠, 결국에는요. 그녀가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물론 그와 제 어머니, 제 어머니와 제 아버지 그들은 7살 때 예루살렘을 떠났고 제 아버지는 더 일찍 떠나셨죠. 그리고 유럽, 프라하, 비엔나, 오스트리아 등등이요.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들은 가까스로 영국 런던으로 탈출했고 바로 거기에서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13살 반의 나이에 어린 포르투게즈로서 세인트 마틴 예술학교와 로열 아카데미에 합격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제대로 교육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았던 거죠. 맞죠? 하지만 그녀는 어릴 때부터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지식과 실제로 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캔버스나 종이에 가장 환상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능력으로 시청자분들을 위해 이 부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부모님은 원래 예루살렘 출신이시고 영국으로 이주하셔서 당신이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건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이 다시 돌아오셨고 모두가 함께 돌아오신 거군요. 모두가 함께 돌아왔죠. 네, 알리야를 했죠. 60년대 후반에요. 그리고 그게 정말로 우리는 헤르츠리아 피투아우라는 곳에서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해안 도시였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서 직접 자신의 비전과 손으로 집을 지으셨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멋진 집이었고 오늘날에도 그렇죠. 그리고 결국 제가 결혼했을 때 나중에 그분들은 나이가 들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고 실제로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메아 셰아림 외곽에 있는 아름다운 집을 샀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국제적으로 상업에 종사하셨던 분이었어요. 아버지께서 그런 일을 하시고 예루살렘의 정통파 지역으로 오신다는 건 좀 힘든 일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해내셨고 정말 멋진 인생을 사셨다고 생각해요. 96세까지 사셨거든요. 그리고 그 인생은 과거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업가로서 아버지의 말년, 마지막 20년은 손주들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토라의 가르침, 그리고 기타 등등이 있었죠. 그리고 당신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죠. 조금 뒤로 돌아가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 이야기라, 글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방위군 IDF에 있었고 제대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시다시피 자유를 만끽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영국 런던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느긋하게 지냈어요. 저는 예술 쪽에 있었고 제 아버지는 상업 쪽에 계셨어요. 영국에서 아버지는 골동품 직물 같은 것들을 다루는 국제 상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와 함께 그런 세계에 입문하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아기 때부터 예술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기반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물론 아시다시피 저는 저 자신을 위해 디노 246 GT 페라리를 사기로 결심했어요.
그건 오래된 차였고 저는 그 차를 정말 사랑했죠. 그리고 결국 저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제 아내를 만났고 우리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나는 우리가 거기서 살 거야. 햄스테드에서 살면서 멋진 삶을 보낼 거야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마치 페라리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에게 그게 웃긴 차라고 말했죠. 차가 아주 낮고 에어컨도 없고 정말 시끄러워요. 그래서 차고에 두고 우리 검은 판다를 타자고 했어요. 그게 더 아름답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246 GT 페라리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죠. 그리고 우리는 영국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더 좋아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을 더 좋아해서 우리는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제 스스로 돈을 벌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진지하게 임했어요. 그리고 상업, 예술, 섬유 같은 분야에 더 깊이 파고들수록 저는 어머니가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실제로 전시회를 열었을 때는 정말 뛰어나셨어요. 작품들은 금방 팔렸고 어머니는 판매 능력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품에 안고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죠. 조지 워싱턴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감, 루빈, 마니카츠, 마크 샤갈 같은 주요 이스라엘 작가들의 다른 작품들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어머니의 예술 작품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의 버팀목입니다. 덕분에 저는 가장 전문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예술 작품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죠. 정말 여러 면에서 굉장히 뛰어났으니까요. 어머니께서 만드신 아주 큰 작품들도 있었고 더 작고 정교한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사진도 보여드릴 거지만 어머니의 예술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그분은 텔아비브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상 중 한 분으로 알려져 있죠. 텔아비브 스톤 갤러리의 메이어 스테안입니다. 우리는 그의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 오늘 그는 많이 연로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당신의 어머니가 위대한 예술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후기 인상파 예술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해낼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작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녀의 그림들은 환상적입니다. 저는 렘브란트 같은 사람의 연필화나 종이 작품을 소장한 감정가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혹은 다른 거장들의 작품을 소장한 분들이었죠. 그들은 항상 저에게 그녀의 종이 작품들이 매우 훌륭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훌륭한 예술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그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기본이죠. 그리고 물론 그녀의 대표작들은 결혼식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국제적인 아이콘이 되었고 예루살렘의 풍경들도 그렸습니다. 국제적인 아이콘이 되었고 그녀의 랍비 그림들, 즉 그녀의 초상화나 작은 초상화들도 있습니다. 제 말은 얼마 전에 아주 작은 초상화를 $50,000에 팔았어요. 정말 작았지만 저는 그 작품을 믿었고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건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이었죠. 또한 그녀의 작품 일부는 $100,000 이상에 팔렸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 외에도 당신 어머니의 그림들은 예루살렘의 아주 유명한 호텔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 미국 대사 데이비드 프리드먼이 미국 대사관을 위해 그림 중 하나를 대여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 말은 그분은 여러 기관과 이스라엘 박물관, 그리고 다른 곳들로부터 자신의 사무실에 전시할 작품을 제공받았습니다. 하지만 프리드먼 부인 타미 프리드먼 여사가 갤러리에 들어와서 그 정탐꾼을 그린 작품을 보고 와,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작품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전략적인 작품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12지파를 묘사한 아주 큰 작품입니다. 그들이 성지를 여행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왔을 때
사막으로. 그리고 저기 저 아래 계곡에서 우리는 지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0개의 지파가 성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며 저기엔 거대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기에는 키가 큰 사람들이 있고 저 과일을 보세요. 모든 것이 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실제로 가서 성지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 오직 그 두 사람만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들고 성막 위로 내려오는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유대 민족이 결국 해낼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지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오늘날 우리처럼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머니께서 전하신 낙관적인 메시지와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 그 그림은 다시 대사관으로 돌아갔는데 마이크 에커비 대사님이 그곳에 계시는 동안 그 그림이 그의 사무실에 다시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에 매우 만족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이 그에게 말을 걸어주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말을 걸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곳에서 그 메시지를 보고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 있을 때마다 어떤 VIP든지 그들은 그 그림을 등지고 앉고 그는 그 그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건 꼭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것이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는 것이 그녀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고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리고 저는 후비, 사실 그녀의 본명은 아후바 엘리샤였지만 그녀는 자신의 작품의 후비라고 서명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나요? 그게 런던에서 그녀를 부르던 이름이었어요. 친구들이 아후바, 후비라고 불렀고 그래서 후비가 된 거죠.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후비라는 이름이 점점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주 인기 있는 이름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갤러리는 매일 사람들에게 열려 있겠죠? 물론 11시부터 5시까지 또는 조지 워싱턴 두 번지에서 예약을 통해 방문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하는 일과 가족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중요한 라비님들께서 저를 보시고 제가 정통파 유대인처럼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저쪽에도 있었고 이쪽에도 있었고 아직도 여기저기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 단체의 친구들이 있고 저는 볼 수 있고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고 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아주 편안한 방식으로요. 언론도 없고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요. 실제로 갤러리에 들어오고 싶었던 사람들이 저를 보고는 나는 저기 안 들어갈래 라고 말했어요. 저 사람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중 한 명이야. 그런데 만약 그들이 실제로 들어오면 30분 만에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됐어요. 정말 친한 친구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들이 어떻게 이런 걸 아세요? 이 모든 걸 어떻게 알고 계시죠? 벽에 작은 피카소 그림, 샤갈도 어떻게 있죠? 라고 말했으니까요. 우리는 항상 당신 같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였어요. 정말로. 그리고 당신의 아주 영국식 억양도 그렇고 그게 분명히 당신의 일부라는 걸 알아요. 당신은 예전에 최고의 운동선수였고 심지어 왕실과도 어떤 연관이 있다고 저에게 말해 주셨죠.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물론이죠. 제 아버지는 런던에 계셨고 상업에 종사하셨는데 가족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뭔가를 하시는 걸 좋아하셨죠. 그래서 제가 남자아이로 태어났을 때 할례를 받아야 했어요. 브리츠. 그래서 누가 할 수 있죠? 누가 제일 잘하죠? 그 당시에는 라피 닥터 스노우맨이 있었는데 아마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이 제 브릿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부모님께 들었는데 같은 라피 닥터 스노우맨이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영국 국왕 찰스 3 세폐하의 브릿도
그분이 해주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왕실 가족이 브릿을 했거든요. 그 시절 모든 소년들과 엘리자베스 여왕님을 위해서요. 실제로 엘리자베스 여왕님은 그걸 아주 찬성하셨고 저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건 수백 년 전 이야기지만 정말 흥미롭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북부 출신 랍비 다비드 아부 하치라에게 말하자 그는 정말 멋진 이야기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말해봐요. 그가 같은 칼을 썼나요? 그래서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정말로 찰스 3세 국왕 폐하께 편지를 보내고 싶고 어쩌면 그런 인연으로 그분을 만나보고 싶어요. 시간이 되신다면요. 어쩌면 그분이 이 JNS 인터뷰를 볼 수도 있겠네요. 아마요. 그리고 저희가 초대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이 인터뷰를 보고 계신 분들께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그것은 시간이 많지 않고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유대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마이크 허커비가 하는 방식을 보면요. 우리와 1시간 내내 앉아서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알잖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도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어 한다고 믿어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알잖아요. 실제로 그 연결을 막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게 바로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살아있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당신은 그걸 아주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알죠? 2023년 10월 7일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가 증가하고 있고 단열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느끼시나요? 관광객과 유대인, 기독교인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오고 있나요? 갤러리에 방문객이 늘고 있나요? 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CNN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되고 내가 절대 중동엔 가지 않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몇 달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지 않았죠. 아름다운 한 쌍의 부부가 갤러리에 왔었어요. 그들은 갤러리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걷고 보고 또 보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작품을 즐기고 계시네요. 정말 멋져요. 멋져요. 그리고 저는 그들이 네덜란드에서 왔다는 걸 알았죠. 그러다가 그 남자가 멈춰서 아주 작은 작품을 바라보더라고요. 이만한 크기였어요. 정말 작았죠. 그는 그 작품을 한참 동안 거의 1분 동안이나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이거 흥미롭네요 라고 했어요. 혹시 지금 뭘 보고 계신지 아시나요? 물론이죠. 네, 정말요. 그래서 뭘 보고 계신 거죠? 그는 나는 미지부시의 바알 셈토브 무덤을 보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바알 셈토브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약 200년 전쯤 하시딕 운동을 도입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놀랍네요. 그런데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라고 했어요. 아니요, 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나타나 무슨 일인지 말씀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제 남편은 암스테르담에서 사제이고 매주 일요일마다 신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신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바알 셈토브의 토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제가 물었죠. 진짜로요? 네. 저에게는 그게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일어나고 있는 좋은 일들을 연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꼭 유대인 사회에서만이 아니라 유대인 사회 밖에서도요. 전체 이야기가 온전하고 강해지도록 말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정말 훌륭한 예술이란 결국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것 아닌가요? 네, 그리고 그게 바로 예술가로서의 어머니가 그게 바로 어머니가 하신 일이죠. 제 어머니는 움직임과 색감 그리고 생생한 색채가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알다시피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집에 돌아가서 그림을 볼 때마다 와, 이건 새로운 거네. 내가 못 봤던 거야. 라고 느꼈지.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정말 다행이야.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작품을 대여섯 점 정도 만들었는데 그건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어. 그리고 그 작품들은 정말 슬퍼. 어머니는 항상 그 작품들은 대중을 위한 게 아니라고 슬프기 때문에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1년에 한 번 나치에 의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희생된 600만 유대인을 기리는 날이 있어. 그래서 나는 그 그림을 항상 창가에 둬. 매년 그렇게 하고 그 그림을 수십 번이나 봤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개인적으로 눈물이 나. 왜냐하면 그게 정확하냐 아니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 그림은 감동을 전해줘. 우리가 예술계에서 말하는 바로 그 감동이 있어.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 있지. 그리고 어머니는 그걸 가지고 있어. 네, 이 말이 인터뷰 마무리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스튜디오에 와주셔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로버트 엘리샤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로버트님의 갤러리를 방문하고 싶어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JNS 스튜디오에서 로버트 엘리샤님을 모셔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아트 갤러리 후비스는 예루살렘의 조지 워싱턴 아이번지에 있습니다.